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다시 가성비 좋은 80만원짜리 컴퓨터 2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번에 메모리 클럭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떡락을 해가지고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모두가 이제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위주로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80만원짜리 컴퓨터랑 가격은 비슷한데 CPU랑 그래픽카드를 아예 싹 다 갈아 엎어봤어요. 그러면은 일단 게임 성능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배그는 풀 HD 해상도의 국민 옵션인데 평균 250프레임 정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맵이 산옥이라서 조금 더 잘 나오나 싶긴 한데 이 이상으로 이제 높은 프레임이 일반인한테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잘 나오고요. 하위 1% 프레임도 160프레임 넘게 찍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연막이 터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리 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연속된다고 해도 풀 HD에서 평균 144프레임 정도 뽑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아블로4 역시 풀 HD 해상도에서 이번에는 높음 옵션으로 해봤는데 평균 150프레임 정도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몹이 엄청 많은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완전 적은 정도도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평균 150프레임 정도는 방어가 잘 됩니다. 막 최대한 있는 몹들 많이 모이게 해서 해봤는데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가지 게임만 보셔도 게임용으로 돈을 막 엄청 많이는 안 써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물론 더 고해상도로 막 높은 옵션에서 하려면은 좀 더 고성능 부품을 써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컴퓨터 부품이라는 게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가성비가 좋은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성능은 좋지만 가성비는 안 좋은 게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저는 거의 뭐 가성비에 미쳐있기 때문에 어떤 조합을 해야 최적일지 뭐 이런 것만 맨날 눈 빠지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을 해두시고 요즘에는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사면 좋구나 이런 거를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눌러달라는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좀 더 고사양 게임인 사이버펑크도 돌려봤는데요. 이거는 풀 HD 해상도에서 울트라 옵션으로 돌렸더니 평균 85프레임 정도에 하위 1%는 60프레임 정도?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하위 1% 프레임이 70프레임 정도 되는데 이거 벤치마크 후반에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고 사양인 울트라 옵션인데도 제 생각보다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FSR을 좀 켜주면 더 잘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요 보시면은 옵션에 품질 모드로 FSR을 켜줬는데 이 FSR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화면 해상도를 최적화시켜서 성능을 더 잘 나오게 하는 거고요. 사이버펑크 옵션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돌렸더니 평균 105프레임 정도 나왔고 그리고 하위 1%는 80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144프레임까지는 못 돼도 충분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 분명히 날 거예요. 그리고 레이싱 게임 중에 고사양이죠. 그리고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도 평균적으로는 초당 한 100프레임 정도 나왔고 그리고 하위 1% 프레임도 80프레임 정도 나와가지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도 아까 사이버펑크처럼 FSR이라는 그런 옵션이 있으니까요. 적용을 하면은 지금보다 프레임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컴퓨터에 들어간 부품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목록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형이든 뭐 신형이든 모든 부품 중에서 제가 진짜 가성비가 지금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애들만 싹 다 모아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품을 조금씩 만져야 되니까 제가 또 장갑을 좀 낄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타를 또 좀 치고 있어가지고 기타 칠 때는 손톱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장갑이 없으면은 손가락이 너무 더러워 보여가지고 일단 CPU부터 보시면은 이게 코어 i5 12400F입니다. 이것도 약간 고민이 되긴 했어요. 참고로 지금 인텔은 최신 CPU가 이제 14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12세대 CPU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뭐 완전 구형 아니냐 이런 거를 왜 추천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게 맞아요. 이게 지금 15만원 정도 하는 CPU거든요. 15만원 몇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원 아래로도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오늘 사용한 그래픽카드랑 매칭하기에는 진짜 거의 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세대 오늘 쓸 이 CPU죠. i5 12400F를 달아주던지 아니면 13세대 다음 버전인 13400F를 달아주던지 오늘 사용한 그래픽카드 성능은 충분히 둘 다 뽑아주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사용한 그래픽카드보다 더 좋은 거를 달아준다면은 CPU 간에서 당연히 성능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미 80만원짜리 컴퓨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80만원 영상에서 썼던 것처럼 AMD에는 요 라이젠 5 5600이라는 진짜 가성비 탑 CPU가 있어서요. 순수하게 가성비만 따지면은 이쪽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성능만 보면요 이 i5 12400F가 더 좋아요.
그래서 다시 사이버펑크로 게임 테스트한 거 보시면요, 왼쪽이 오늘 사용한 i5 12400F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라이젠 5 5600인데 확실하게 게임 성능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CPU는 요 15만원짜리 i5 12400F로 했는데요, 참고로 정품에는 이제 쿨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 정품 쿨러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CPU를 갖다가 조금 더 저렴한 벌크 CPU를 사신 다음에 사제 쿨러를 갖다가 추가로 달아줘도 돼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그 3R 시스템의 TM40이라는 쿨러도 여기에다 달 수 있거든요. 그거랑 매칭하면은 진짜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보드는 바이오스타 메인보드 오늘 또 썼는데 바이오스타의 H61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예요. 이게 12400F를 돌리기에는 진짜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바이오스타를 갖다가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바이오스타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거의 비슷한 가격의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셔도 돼요. 그런데 CPU에 전력을 공급하는 요 전력 전원부들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 전원부가 이렇게 빼곡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전원부는 바이오스타 메인보드 쪽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가바이트 쪽보다는 조금 더 튼튼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뭐 기가바이트 보드를 사시던지 바이오스타 메인보드를 사시던지 그거는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알아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오늘은 에이수스의 라데온 RX 7600을 넣었는데요, 얘가 동급에서는 또 가성비가 진짜 좋은 그래픽카드가 맞아요. 참고로 이거는 지금 다나와 가격 기준으로는 한 3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이거를 AMD에서 빌려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픽카드를 AMD에서 빌려서 테스트하는 마당에 CPU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의 i5 12400F를 넣는 게 사실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AMD의 라이젠 5 7500F 같은 거 넣어서 만들어도 되긴 되는데 근데 사실 그 CPU는요 여기 제가 갖고 오기도 했는데 요 그래픽카드랑 매칭하기에는 너무 요 CPU가 오버스펙이라 가지고 성능이 너무 남아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또 이제 돈 낭비나 다름 없으니까 못 참죠. 참고로 요 7500F가 제가 오늘 13400F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얘가 성능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오늘 사용한 이 RX 7600 그래픽카드가요, 가성비가 며칠 전만 해도 더 좋았어요. 사실 이거 일주일 전? 그 정도만 해도 이 에이수스 제품도 33만원대였던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35만원 정도가 돼버려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픽카드 브랜드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안 따지시는 분이면요, 그냥 제일 저렴한 파워 컬러 제품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도 한 33만원대로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품들은 이제 아주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파워 서플라이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뭐 60만원짜리 컴퓨터나 아니면은 최근에 80만원짜리 컴퓨터 영상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파워 용량이 500W짜리로 충분하냐? 뭐 아니면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저는 500W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게임 벤치마크 돌고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CPU랑 그래픽카드가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전기를 250W도 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 외에 다른 부품까지 그냥 싹 다 합해도 전체 시스템 사용 전력이 300W가 안 될 거예요. SSD나 뭐 메모리 같은 거에서 먹는 전기는 진짜 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래픽카드 상품 페이지에 보면은 권장 파워 용량이 막 550W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컴퓨터 가게에다가 물어봤더니 이제 파워 용량을 갖다 올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 550W라고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는요, CPU 중에서 이제 전기를 갖다가 제일 많이 먹는 애로 잡고 나서 권장 용량을 써놔야지 이제 어떤 CPU랑 같이 쓰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렇게 적어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칭하는 오늘 그 i5 같은 등급의 CPU랑 쓸 때는요, 진짜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이제 파워 서플라이의 전격 출력의 한 50% 정도, 그냥 반절 정도 근처의 구간으로 전력을 쓸 때 이제 변환 효율이 제일 좋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00W 파워면은 컴퓨터 전체 전력 사용량이 한 250W 정도 됐을 때 이 파워 서플라이의 변환 효율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600W 파워면은 사용량이 한 300W 정도, 그 정도 반절 정도 될 때 제일 좋고 뭐 이런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막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오늘 구성에는 제가 파워 서플라이를 마이크로닉스의 600W 제품으로 넣어놨어요.
이 제품은 이제 진짜 많이 팔린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파워는 제가 1티어 브랜드가 만약에 아니라면은 그냥 많이 팔린 제품을 선택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이제 6만 원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걸 제가 쓸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500W짜리 제품으로 넣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넣었으면은 가격도 이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더 저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는 게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80만 원 컴퓨터랑 비교를 하면은 어떤 게 성능이 잘 나오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올드 버전이랑 뉴 버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뉴 버전이 오늘 컴퓨터죠. 총 4가지 게임 간의 성능 차이를 보시면요,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20%가 넘어가는 압도적인 차이가 났어요. 참고로 이거 지금 테스트한 시점에서 최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새로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포르자 호라이즌에서는 이제 평균 프레임은 한 6 정도 차이 나고 하위 1%는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툼레이더에서는 평균 프레임은 3 정도 낮았지만 하위 1% 프레임이 10 정도 더 올라가가지고 더 좋은 방향이 됐고요. 그리고 배그도 마찬가지로 평균은 별 차이는 없는데 하위 1%가 10 정도 올라가가지고 좀 미세한 끊김이 더 적어지는 방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GTC 2024 관련해가지고 이벤트를 해가지고 150만원짜리 RTX 4080 슈퍼 한 대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그거 추첨을 했고요. 그리고 당첨자분한테 메일을 보내놔가지고 세션 시청하셨던 거 캡처본을 답장을 해달라고 해둔 상태인데 지금 메일을 안 보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제가 공지를 드린 것 같이 이제 24시간 내에 답장을 갖다가 안 주시면은 제가 재추첨을 할 거예요. 참고로 추첨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엑셀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했거든요. 엑셀에다가 이제 신청자 명단을 쫙 이렇게 써놓고 엑셀에 있는 랜덤 함수 갖다가 한 명 뽑게끔 해놨는데 진짜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하실 줄은 몰랐는데 신청을 무려 4,500분 넘게 하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4,580분 이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4,500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랜덤 함수가 돌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지금 이 위에다가 함수까지만 써놓고 앞에다가 이퀄 수식을 갖다가 안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퀄 수식을 넣고 딱 엔터를 탕 치면은 이렇게 바로 당첨자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겠지만 지금 이분이 당첨자세요. 근데 아직 메일을 안 주시고 계시는 거고 만약에 안 주시면은 다음 당첨자 뽑아야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집 현관 앞에 이렇게 미국에서 직배송으로 날라온 RTX 4080 슈퍼가 거의 뭐 한 달째 방치가 되어 있는데 좀 진짜 빨리 보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AMD CPU는 알리가 갑이다.